리스너 놀자 안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카이엔 쿠페라 불리고 있는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준비한 이유는 뭐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 가솔린 슈퍼 일렉트로닉 차저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다른지 또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고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네시스 GV80 쿠페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를 시작하고 제가 상당히 많은 제네시스 GV80을 많은 분들에게 인도를 도와드렸는데요. 이번에 출고한 차량은 저도 처음 출고하게 된 만큼 꼭 제 채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8V 일렉트로닉 슈퍼 차저 모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입차에 들어가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명칭만 좀 다를 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48V의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출력과 토크를 조금 더 높여주고 연비에 대한 향상을 조금 더 높여주면서 일반적인 가솔린 내연 기관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좀 더 느껴볼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력 같은 경우에는 35마력이 올라갔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2토크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디자인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디자인만 해도 조선의 카이엔 쿠페가 이해가 될 만큼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크레스트 그릴인데요.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이자 아이덴티티인 이 크레스트 그릴이 약간 고성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크한 실버를 사용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BMW에서 예전에 뭐 M60i나 M50i 이런 고성능 차량에서도 일반적인 실버 크롬이 아닌 세륨 그레이라는 그런 크롬을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버로는 조금 노티 난다. 하지만 이런 다크한 요소를 사용해 줌으로써 쿠페형 스타일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아래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벌집 문양의 상당히 영한 느낌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GV80 쿠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선호를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형인 GV80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패밀리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중년 남자층에서 선택하는 반면 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조금 30대 영한 굳이 가족이 없더라도 나 혼자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종종 선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대 1억이 넘는 차를 구매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30대에서 1억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당연히 금액대로 맞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하게 또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진짜 찐 부자의 영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GV80 쿠페가 아닐까 싶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출고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갑니다. 즉 1억 1천만 원 가량의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5 가솔린에 비해서 가격만 해도 935만 원의 차량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기타적인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가격적인 편차가 많이 심해지긴 하지만 이 차는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서도 조금 더 특별함을 느껴볼 수 있는 점, 바로 윈도우 트림 그리고 아래에 있는 크롬 디자인이 아까 그릴과 똑같은 색상으로 다크한 실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영한 느낌을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고요. 이 또한 스포티하다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옵션이에요. 다만 지금 보이시는 22인치 휠은 1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확실히 이 거대한 휠 하우스를 꽉 채우는 듯한 인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2인치 휠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뒤에 보이는 빨간색 캘리퍼가 이 차량이 확실히 좀 더 출력이나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는 걸 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가는 22인치 휠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컨비니언스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스트 클로징이 따로 탑재가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소프트 클로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좀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간 차량이라는 점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GV80과 상당히 좀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패밀리카로서 부모님들을 좀 태우기에는 이 발판을 통해서 차량을 탑승하는데 상당히 승하차에 굉장히 유용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23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안 팀장이 멋있는 뒷모습만큼이나 이 GV80 쿠페도 상당히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서 X6 같은 경우에는 막
울긋불긋 뭐 약간 그런 퍼포먼스적인 디자인을 띄었지만 이 친구는 약간 오리 궁둥이 같은 약간 매끄러운 라인을 보여주면서 위쪽 부분은 약간 X6가 좀 보이기도 하고 아랫부분은 약간 벤츠의 GLE 쿠페도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모나지 않고 상당히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 트렌드들은 다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5 48V 일렉트로닉 슈퍼차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이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별한 디자인 포인트는 바로 머플러 디자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듀얼 머플러로 구성을 해둔 디자인, 우리가 GV80에서도 머플러 디자인은 볼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확실히 내연기관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 3.5 가솔린 조금 더 출력이 높은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를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내연기관의 맛을 좀 더 느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들 많이들 좀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트렁크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트렁크 공간은 어떻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아래에 히든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뒤져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뭐 골프백 두세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열 시트를 각각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캠핑이나 차박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이쁜 디자인을 가진 쿠페형 차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동식 사이드 스텝. 와, 이런 식으로 싹 해서 탑승만 해주시면 와, 진짜 탑승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요. 물론 내릴 때도 그만큼 또 편리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변화된 이 GV80 쿠페의 실내 디자인은 사실 일반적인 GV80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색감이나 퀼팅, 약간의 스티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울긋불긋한 퀼팅 모양이 들어갔고요. 베이지와 그린 투톤 컬러로 매칭을 시키면서 주황색의 이제 스티치가 포인트로 잡았어요. 확실히 이제 제네시스가 벤츠나 BM에 비해서 꿀리지 않다라는 감성적인 요인 자체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벨트 자체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일반적인 수입차에 비해서도 확실히 꿀리지 않다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국산차에 비해서 좀 더 약간 화려한 감성들을 좀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제네시스는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확실히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뱅 앤 올룹슨 스피커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데 이 뱅 앤 올룹슨이 정말 맛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옵션이 추가되면 실내 고막 맛집이라고 불린 만큼 진짜 발라드나 뭐 재즈나 여러 음악들을 환상적으로 좀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잖아요.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이 대시보드 쪽이 약간 낮아졌어요. 그래서 전방에 대한 시야가 확실히 더 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간소화된 공조 버튼들도 상당히 좀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뀐 핸들 디자인에도 지금 시트와 컬러를 매칭시킴으로써 스티치까지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두툼한 핸들이 상당히 운전하기에는 편할 것 같고, 다만 이 버튼 형식의 이제 디자인이 약간은 좀 아날로그적이다. 물론 여기에 터치패드도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약간 벤츠와 BM의 뭔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느낌? 조금 디테일하게 바뀌거나 조금 더 간소화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GV80 쿠페가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유,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별도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신 두 개의 디스플레이 합이 300만 원. 사실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있으면 자녀분들이 여기서도 장거리 주행 때 뭐 유튜브나 뭐 기타적인 내용들로 편하게 좀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굳이 뒤에 자녀분들이 없는 분들은 선택을 안 하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공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터치패드가 들어가면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풍량까지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뒷좌석에 대한 배려도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GV80 쿠페가 아무래도 쿠페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헤드룸 자체가 좀 좁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가 약간 더 발이 내려가게 구성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좁진 않다. 제가 키가 173.45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감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180 이상인 분들은 좀 닿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소법이 또 있습니다. 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따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누워만 주시면 보시는 것 같이 헤드룸이 크게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자세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 차가 패밀리카로 이용할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시트 퀼팅 그리고 스티치들도 다 뒷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알칸테라 소재의 천장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좀 더 완벽한 패밀리 SUV를 만들 수 있다는 게 GV80 쿠페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네시스 GV80 쿠페를 만나봤습니다. 옵션을 하나하나 다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지만 필수적인 옵션을 제가 선택드리자면 파퓰러 패키지, 22인치 휠, 이 두 가지는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약간 서비스 차원으로 좀 넣어주면 좋은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시트, 스포츠 디자인 2 시트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뒷좌석 모니터 옵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환경에 따라서도 적용을 시켜주면 아주 베스트한 초이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처럼 GV80 쿠페 혹은 GV80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리스랑 장기 렌트 견적도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앤놀즈 안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1부터 10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서 빠른 출고 빵빵한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리스와 장기 렌트는 리스앤놀즈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